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시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계산기를 준비하자. 다 준비 오셨네요. 이름에 이제 합격이에요, 그냥.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대로만 합격이죠? 딴 거는 준비하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한 걸음만 앞서가라. 한 걸음요. 예. 그래서 뭐 10걸음 그렇게 멀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또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정성을 들여서 계산기를 준비해 왔잖아요. 이 자체가 한 걸음 앞서는 거야. 예.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제가 또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계산기를 준비 안 합니다. 언제? 내년 3월, 4월, 5월 되어도 준비할까 말까. 예. 여러분들은 벌써 그것만큼 한 걸음 앞서 나간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11월 29일 합격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인모 게시판 글을 보니까 올해 시험이 1호 157 약 15,000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만 3, 4천 명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8,000명 안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시험이 어려웠다. 예. 사실 한 달 전 시험 당일날 곡성이 들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1차도 어려웠고 2차도 어려웠는데 전부 다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1차 과목은 드디어 학개론이 엄청 어려웠대요. 예전 시험 하더라도 계속 늘 학개론이 쉬웠고 민법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드디어 민법이 조금 더 쉽게 나왔고 학개론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은요, 내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시험은 15,000명 된데 그만큼 1차, 2차 모두 시험이 까다로웠다. 요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침도 이제 상대평가 속 들어갔잖아요. 절대평가에서 이렇게 뽑았으니까 앞으로 난이도도 올해 시험이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 친 학교생들의 그 느낌을 물어보세요. 시험이 어땠는지. 예. 그래서 그 기준보다, 올해 기준보다 시험이 레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 기준입니다. 적어도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야지 내년 시험도 충분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부터 인원수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시험도 이제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예. 어느 과목이 어떻게 어려울지 알 수가 없어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가 늘 쉬웠다는 중개법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왔잖아요. 예. 2차 하면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모든 과목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모 게시판 글을 보니까 이 합격하신 분이 점수를 초시 동차 처음 공부해서 동착해 그랬는데 제가 점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론이 97.5점요. 말도 안 돼요. 민법이 85점요. 네, 85점. 근데 이게 이대로 숫자만 보면 저도 믿지 않았을 건데 마침 큐넷에서 점수를 알려주잖아요. 그걸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점수 보고 숨이 훅 넘어가더라고요. 이야, 초시에 참 동착하면서 물론 2차 과목도 70점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초심에도 불구하고 학교론 민법이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다. 학교론이 이 점수가 어떠면요, 이 점수만큼은 전국 수석입니다. 수석입니다. 예. 그걸 보고 뭐 느꼈죠? 이야, 공인모 막강하구나. 예. 예. 그래서 공인모 수업만 열심히 따라와도 이렇게 좋은 점수로 초시에 한 번에 이렇게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공인모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은요, 또 서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저는 수업을 하기 전에 11월 10일 뿐만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 계속 첫 시간은요, 이제 우리가 헬사책에도
몸을 풀잖아요. 스트레칭, 준비 체조.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잡고요. 잡고 항상 제가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한 권인데요. 칠판에는 2권을 적었죠. 그래서 그 한 권이 50대 부자 되는 법. 두 번째 책이 50대 돈 버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그리고 올해 1년 토를 두고 이 저자가 이 서미숙 씨가 되는데요. 이분은 닉네임이 너무 유명합니다. 닉네임이 꿈꾸는 서여사.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2년 만에 책이 2권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열흘 전에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이 신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구입해서 읽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공부에도 도움되고요. 인생에도 도움되고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저희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레벨은 있잖아요. 그런데 정년 퇴직했거든요. 퇴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직하면서 지점장을 찍어놓으면 골프도 치고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 친구가 이제 퇴직하고 요즘은요 너무나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살다가 겨우 가진 건 아파트 한 채. 그것도 이제 대출 끼고 가진 아파트겠지. 근데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대 중후반, 60대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100세 시대인데 그만큼 노후 대책이 없잖아요. 이 친구 지켜볼 때마다 늘 제가 보니까 염려가 돼요. 앞으로 노후 대책 어떻게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자 서미숙 씨는요, 25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미술학원.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꼭 25년간 운영을 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실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25년 하게 되면 이제 50이 됐어, 50. 50이 되니까 애들이 나이 드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때부터 이제 살살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학원을 폐원을 합니다. 이제 어떡하죠? 사업을 접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찜질방 먹고 살기 위해서 찜질방 매점에서 이모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구운 계란 팔고 식혜 팔고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51세부터 53세까지요. 3년간. 그러니까 학원 원장 하다가 찜질방 매점 이모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물론 투잡을 합니다. 이제 애들 이제 퇴근길에 애들 봐주는 거 돌보미. 투잡을 해, 투잡을. 그런데 이나마 이 직장도 괜찮았는데 바로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이제 나가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부터 도끼를 품고 이제 인생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 번째가 새벽 기상입니다. 힘들지만 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하죠? 일찍 일어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 독서하고요. 글쓰기입니다. 독서는 인풋이죠. 글쓰기는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늘 저녁형인데 갑자기 미라클 모닝 아침을 바꾸니까 이것도 힘이 들고 예. 평소에 책도 읽었는데 책 읽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 꾹 참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더라도 그냥 소설책 에세이를 읽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전략 좋습니다. 왜? 늦지만 돈 벌자. 돈 공부, 재테크. 집중적으로 시작하고요. 자, 인풋을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를 토대로 해서 아웃풋이다. 얘가 뭐냐면요. 글쓰기인데 그냥 글쓰기가 아니고 컴퓨터로 서툴러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꼭 참고요. 매일 하루에 1포스팅 글을 올리고 매일 올리는 거예요. 사실 블로그는요. 글을 50개만 쓰게 되면 이때부터 네이버에 애드포스터가 있어요. 애드포스터. 블로그에 광고를 실어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50개 글을 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재테크가 되는 거야. 블로그 쓰면 무조건 어느 정도 알리면서 여기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돈이 되니까. 물론 적지만 파이가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드디어 책을 쓰는데요. 불과 3년 만에 전자책을 5권 쓰고요. 5권. 다음에 종이책을 2권 씁니다. 그 2권이 얘랑 이겁니다. 2권. 3년 만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베스트셀러. 책이 좋아요. 이 책은 이제 9월달 2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더 팔리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 이 아웃풋 때문에 블로그로 유명해지고요. 글쓰기로. 다음에 자, 이렇게 책을 많이 썼다. 이제는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다음에 4번째.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널리자. 그래서 이제부터 아파트도 또 이제 2채, 3채 늘리고요. 그래서 등등등 이 파이프라인 늘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인 카페. 많이 보셨죠? 무인 카페. 그냥 뭐 무인 세탁기도 있고 그죠? 무인 카페는 1억 미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얼마? 5,800만 원. 1억 미만 갖고 가능합니다. 무인 카페를 창업해서 지금 1년도 안 됐지만 월 2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 이러면 수익률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카페는요, 하루에 조건은 많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뭐 1시간 수업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 기본 조건 입지가 우리 집에서 10분, 15분 거리. 언제든지 카페에서 뭐 커피를 엎질른다든지 문제가 생겨버리면 달려가서 손 봐야 되거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활을 하면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관리만 하게 되면 따박따박 200씩 들어오는데요. 장사를 잘했습니다. 또는 공간인데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간인데 이건 뭐냐면요. 일종의 세컨드 하우스인데 그러니까 강원도에 주문진이라고 있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주문진까지 가서 바다가 보이는 그 좋은 아파트 13평짜리 이것도 1억 미만이지. 얘를 삽니다. 사면서 한 달 살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부터 초반합니다. 일주일, 보름, 열흘, 한 달. 열흘 미리 돈을 받고 이제 이렇게 대여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계속 쪼로 수입이 따박따박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무인 카페, 공간 임대 자꾸 늘려나가니까 늘릴 만큼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하우가 여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온 책은, 자, 소개한 책은 두 번째 책이지만은요. 사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이 더 강렬합니다. 느낌이. 이 책에서 느낌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거. 무인 카페 어떻게 합니까? 공간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노하우가 여긴 다 실려져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자, 요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 책 저자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되겠지만, 예. 요거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꿈꾸는 서예사는 이렇게 일군 가장 큰 핵심 하나 요거 강조하려고요. 이 책을 보나 저 책을 보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 절실함이다. 절실함. 정말로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때부터 어떻게 재기하느냐? 정말로 하루하루를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갖고 이렇게 악착같이 했더니 3년 전과 찜질방, 3년 후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분이 탁 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또는 공부 역시 출발은 뭘 갖고 절실함을 갖고 공부하시면요. 결과는 무조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절박함, 절실함을 갖고 공부하게 되면 그것만큼 결과는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 따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요. 제가 전국 이게 동강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나 얘기는 쉬는 시간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기다리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교재. 자, 오늘 수업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지난주 고려 3번이죠. 후보지와 이행지까지 봤고요. 이행지. 그러면 고려 4번입니다.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 이런 내용이 쉬워요. 자, 나지하고 건부지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이런 그림 봤죠? 자, 토지비에 건물이 없다, 맨땅. 얘가 바로 나지가 되고요. 이제 건물이 있죠. 건물 밑에 있는 땅, 얘가 바로 건물부지, 줄여서 건부지입니다.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는 이렇게 쉽게 용어를 체크하시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요. 어떤 논점이 있는지는 1월달, 2월달 기본서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상세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 보시면 공지. 자, 공지는 두 줄 나와 있죠.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 즉 대지에서 밑줄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밑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다. 간단히 말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가 있어요. 자, 이 토지가 100평이다. 100평인데요. 만약 이렇게 건물 지었대요. 건물을 지었다. 건물 지은 게 60평이다. 60평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몇 평? 40평이죠. 예. 이 빗금 부분, 얘가 바로 공지가 돼요. 공지. 건물 짓고 남은 땅이 있잖아요. 예. 얘가 바로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보게 되면요. 자,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 하게 되면 자, 제가 뭐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기왕이면 또 공법 시간에 다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 건국대 아시죠? 연세대 아시죠?
이제 건국대를 줄이면 건대가 돼요. 건국대, 건대. 연세대는 줄이면 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건대, 연대. 위에 게 뭐죠? 건폐율. 아래쪽이 뭐지? 용적률. 용적률. 그러면 이제 이때, 자, 그는 건축 면적입니다. 대는 대지 면적입니다. 자, 연은요, 연면적입니다. 또, 대는 대지 면적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대, 연대, 이러면 안 까먹어요. 예를 들어서, 공법에서 건폐율이 60%다라고 잡을게요. 건폐율이 60%예요. 이때, 땅이 100평이다. 100평이다. 계산되겠죠? 100평에 60% 같으면 얼마가 되겠지? 60평. 그러니까 이제 100평 중에서 60평은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얘가 바로 건폐율, 건폐율입니다. 다음에 용적률은요, 자, 연대가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500%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100평이면 이것의 5배가 연면적이잖아. 연면적이 얼마 되죠? 500평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적에도 알려줄 거예요. 자, 건폐율, 용적률 하게 되면 건대, 연대만 돌리시면 안 까먹고 기억은 계속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지를 봤습니다. 공지는요, 건물 짓고 남은 땅이 되겠고요. 다음에. 자, 가로 5번입니다. 필지와 백지. 자, 필지와 백지는요, 약간의 필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노트 받으셨죠? 판서 노트.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다 필기되어 있으니까 제가 필기하는 것들은 거기다가, 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군데군데 약간 요 네모 박스 있죠? 있잖아요. 얘가 키워드, 핵심 단어야.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요 네모만 찾아주게 되면 필기는 하나도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이 잘 나와. 잘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네모 만들어 놓고 쓰면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지와 백지가 돼요. 자, 그러면 필책지 보니까, 옆에 빈 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쓰면서 공부하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얘가 바로 10번지 땅이다.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 같은 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획지가 될 수 있거든요. 땅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까? 그러면 필지에다가 빈 가로 적어주시면 돼요. 권리를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에 획지, 여기다가 가격. 그럼 끝났어. 반복합니다. 자, 똑같은 땅이라도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되고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반복합니다. 권리는 무슨 땅? 필지. 가격은 무슨 땅? 획지. 이러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번지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자, 이 땅은 땅값이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그러면 필지입니까? 백지입니까? 얼마 합니까? 물으니까 뭐지? 획지. 예. 그래서 이 땅은요 10억 합니다. 그럼 이때 10억은 무슨 가격? 획지 가격. 되시겠죠? 그래서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그럼 이 땅은 이제 10억짜리 땅이잖아요. 뭐? 획지.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땅은요 갑의 땅입니까? 을의 땅입니까?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 그때는 뭐지? 소유권 권리를 묻잖아. 이때는 뭐가 된다? 필지가 된다. 자, 일단 개념 구분되셨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가격 물으면 무슨 땅? 획지. 권리를 물으면 필지. 예,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자, 필지는요, 소유권, 권리를 가리키니까 권리는 제게 이제 법률이죠, 법. 예, 법적 개념이 돼서 법률적 개념이 돼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1번은 그게 되네요. 법률적 개념인데 따로 어떤 법에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2차 과목 공간정보법이 있죠. 거기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이다. 그래서 공간법. 줄여서 공간법이다. 공간법에서 한 필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니까 바로 법률적 개념이 됩니다. 두 번째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네모되어 있어요. 왜? 시험은 이걸 물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결국 필지마다 권리가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 소유권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필지마다 뭐가 다르다? 권리가 다르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도 네모되어 있죠. 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쓰면서 정리하자.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간법 공부하시면요, 대개 한 필지마다 구청에, 소관청에, 구청에 필지를 등록을 시키거든요. 예. 10번이다, 11번이다.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소관청에 등록을 시킨다. 등록 단위. 등록 단위가 돼요. 그러면 공부 끝난 겁니다. 아,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 해서 권리를 구분하고 소관청에 등록시킨다. 등록 단위. 이상 시험에 안 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획지 넘어가죠. 자, 획지는요, 가격. 가격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점을 유의하세요. 학교론에서 부동산 가격 구한다. 가격 구한다. 똑같은 말이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려요. 똑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 구한다. 즉 부동산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는요,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획지는요, 가격과 관계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다. 결국 자,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것이니까 가격 하게 되면 주로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죠. 다음에 세 번째 네모가 되었습니다. 얘가 이제 키워드 핵심 단어가 돼요. 획지는 권리와 거리가 멀잖아요. 획지마다 뭐가 달라지더라? 가격이 달라지더라. 가격. 따라서 획지하게 되면 이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네모가 아니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획지라는 것은 바로 자, 구청에 등록시키는 등록 단위가 아니라 이용 단위다. 같은 말로 용도 단위다. 용도. 자, 어떤 땅도 자, 같은 땅이 있다면 여기다가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또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획지는 뭐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용도 또는 이용 단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지역지를 보시면서 현재 네모 박스에 있죠. 얘가 키워드. 우리 시험은요,
이러면서 바꿔서 묻겠지, 바꿔서 묻게 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키워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같은 땅도 얼마든지 필지 또는 획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된다. 보통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꼴 같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된다. 주로 이 한 필지, 이 땅에다가 주택 한 개 짓고 상 한 개 짓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도로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11번지 땅이다.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필지가 맞죠. 근데 재래시장 가니까 요 토지가요 숙녀복을 팔아요. 예, 여성복을 팝니다. 그럼 이제 재래시장에 숙녀복 코너를 딱 들어가게 되면 자, 이 토지에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기는 이제 옷을 팔아요. 옷을 팔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지? 상업용. 그런데 여기에 쪽문 열고 싹 들어가니까 주방도 있고, 자, 별도로 부엌도 있고, 방이 있더라. 보셨죠? 그죠? 이건 뭐지? 주거용이지. 그러니까, 자, 한 필지인데 용도가 몇 개, 옷도 팔고, 여기다가 방도 있고. 그래서 상업용, 주거용, 용도가 두 개잖아. 그렇잖아요. 용도가 두 개라면 이때는요, 획지가 두 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지는 하나인데, 한 필지인데, 용도가 두 개네. 두 개니까 두 개의 획지다. 이렇게 한 필지가 용도가 여러 개라면 여러 획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유소. 대로변에 큰 주유소가 있어. 얘가 이제 12번지 땅이래. 주유소는요, 용도가 여러 개잖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주유소가 있고, 자, 기름 넣고, 주유소가 있고, 여기 보니까 편의점도 있고, 여기 보니까 카센터가 있고요. 번지가 하나니까 한 필지인데, 용도가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여러 개가 되잖아요. 이럴 때 뭐지? 한 필지가 여러 개, 세 개의 획지가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도로가 땅이 많아. 자, 예를 들어서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쭉 나옵니다. 몇 개 땅이다? 6필지. 몇 필지? 6필지. 그런데 이런 땅도 이거 보셨죠?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큼직한 할인 매장. 보셨죠? 할인 매장. 그럼 할인 매장은 용도가 한 개잖아. 한 개. 한 개니까 용도가 한 개니까 한 획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 개 필지가 한 획지, 한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보통은 한 필지 이꼴 한 획지인데,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한 용도가 여러 개 필지도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인문서 교재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필지 획지. 박스 보시면요. 1번 필지는요. 첫 줄 밑줄 하세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밑줄. 이제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음 2번요. 획지. 획지는요. 또 첫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이용 상황이, 즉 용도를 말하죠. 이용 상황이 유사하여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획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로 6번이랍니다. 맹지와 대지. 맹지와 대지. 자, 맹지와 대지도 역시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자, 이해를 해봅니다. 그림으로. 도로가 있어요. A라는 땅이 있습니다. B라는 땅이 있습니다. 다음에 C라는 땅이 있습니다. 참고로 셋 다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해. 똑같은 면적이다. 자, 하늘에 비교되죠. 자, 가장 좋은 땅은 A, B, C 셋 중에 뭐? A 1등. 2등은요? C 2등 맞습니다. 가장 나쁜 땅은 꼴찌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자, 이 비란 땅이 가장 나쁘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꽉 막혔잖아. 사방팔방이. 이렇게 꽉 막힌 토지가 바로 맹지가 돼요. 자, 맹지는요, 맹지는 바로 맹자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맹자가 됩니다. 맹지. 입구가 꽉 막힌 땅입니다. 자, 이 한문 맹자가요, 여러분들 앞 못 보는 맹인이 있죠. 이 글자가 맹인 맹자거든요. 한문이 재미가 있어요. 맹인 맹자게 되면 얘가 눈목자인데 눈이 망했다. 그러게 이제 그 맹인 맹자가 되고요. 꽉 막혔으니까 땅도 망했지. 그래서 맹지가 됩니다. 맹지. 꽉 막힌 땅. 그러면 이제 맹지는 가장 큰 특징은요. 도로에 접한 게 없으니까 절대 건축 X.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건축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맹지를 건축을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도로를 만들면 되겠네. 도로 만든 땅, 얘가 바로 자료형 토지. 얘가 바로 자료형 대지가 됩니다. 이때 대자가요. 자, 되는 데인데 한문을 보시면요. 밑에 어디자가 들어요. 어디자. 얘가 자료형 토지 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자, 이 실한 땅이 이제 입구가 좁아. 이런 토지가 바로 자료형 토지인데요. 이것도 한문을 분석하게 되면 자, 돼지는 돼지인데 밑에 뭐죠? 어디자. 돼지가 옷을 입었대. 마치 이 땅 모양이 반팔 소매 모양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형 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구를 내게 되면요.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죠.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맹지와 돼지의 차이점은 건축 가능, 건축 불가능 이런 차이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맹지와 돼지 그림으로 쉽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땅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이 땅. 왜? 얼마나 좋아요. 하자가 없잖아요. 이런 땅은 쉽게 말하면요.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이다.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자, 효용 가치가 높다는 게 앞으로 학교는 수업에서는요. 효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 효용과 똑같은 말이 이꼴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효용이 크다, 유용성이 높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와. 뭐가 나오지? 유용성이 높다.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렇게 A라는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니까 유용성이 가장 높은 땅이잖아요. 이것을 똑같은 말로 이꼴 바로 학교론에서는 최유효 사용입니다. 최유효 사용이다.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유효 사용은 말이 기니까 저는 수업하면서 긴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유효 사용을 줄여서 최유효 사용, 최사라고 그래요. 최사.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을 딱 보시면 가장 좋은 땅이네 해서 최사 상태의 땅이다 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예, 되시겠죠? 자, 이제 맹지와 자료형 대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박스. 1번 맹지는요 꽉 막힌 땅이죠. 첫 줄. 그래서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밑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불가 밑줄. 얘가 시험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2번 대지는요. 대지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자료형 모양의 토지. 자료형 토지가 바로 자료형 대지가 됩니다. 자, 해서 맹지와 대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시 예를 보세요. 얘가 무슨 땅? 맹지죠. 맹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중개 실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은 최고 나쁜 땅이잖아. 만약 이런 맹지가요. 맹지가 경매 나왔대.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자 살래요? 안 살래요? 맹지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네. 누구든지 이런 땅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의 고수들은요, 남들이 전부 다 say no, no 할 때 오히려 이 땅을 사거든요. 고수는 여러분과 거꾸로 움직인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땅을 선호합니다. 왜냐? 만약 이 땅을 사가지고 앞에 땅을 합병해버리면, 합병해버리면 싸게 받잖아. 예. 싸게 받는데 이렇게 합병해버리면 앞에 땅이나 이 땅은 가격이 같아지거든요. 항상 합병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땅은 검사라기 땅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경매 가더라도 남들은 전부 다 맹지는 싫어할 때 오히려 고수들은요 항상 얘를 합격한 전제에서 늘 관심을 가진다 말입니다. 가진다. 맹지하니까 맹지. 자, 맹지하니까 제가 이런 사례가 또 이런 사례가 조금 오래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첫 시간 시작하면서 항상 이 공부는 절실함, 절박함하고 공부하면 까먹하기 빨라지거든요. 절박하다는 것은요, 또 이기습입니다. 동기. 자,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어떤 동기로 이 공부를 하느냐. 예.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23살 때 중개사를 합격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동기가 뭐냐.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 형님이 갑자기 책을 이따만 거 사들고 왔어요. 자, 너 놀지 말고 이 책 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라면서 학원비도 끊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시켰어. 형님이 시켰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동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 예.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 첫 공부는 동기 없이 남이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동기가 분명하면요. 동기가 분명한 만큼 학교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1회 시입니다. 지금부터 34회니까 13년 전이네, 그죠? 예. 그때 제가 서울의 신도림 여가페퍼로 학원에 있었거든요. 신도림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이제는 이름까지 소개합니다. 왜?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지금 연락이 안 돼요. 혹시라도 이 강의 듣고 김용민 씨가 저하고 이제 된다면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락 끊겨 있거든요. 이 친구가 당시에 몇 살? 25살. 25세. 25세인데 이 친구는요. 언제부터 공부했다? 5월부터.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5, 6, 7, 8, 9, 10. 6개월이니, 그죠? 6개월만 동착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5월달 수업하는데, 이때마다 제가 이제 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흡연했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잠시 그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바카스를 한 명 사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교수님, 시원한 거 좀 드시라고. 시원하더라고요. 맛있습니다. 근데 달랑 맛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5월달부터 처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얘기를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요, 처음 공부하지만은, 젊은 친구가 아주 목적이 뚜렷하더라고요. 이 나이 같으면 되게 뭐 10대, 20대 시절은 주로 이제 부모님한테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학비라든지 뭐 용돈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집안은 정말 좋아요. 예. 부모님이 외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데, 예. 이 친구만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금수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10원도 다 쓴 적이 없대요. 예. 그래서 용돈을 어떻게 했지? 알바하면서요. 그거 좋은 집안인데. 알바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었고, 그걸 모아가지고, 대학교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 대학교 나가 다녔대요. 10원도 돈 받은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군대 갑니다, 군대. 자, 군대 가는 것도 돈 보고 갑니다, 돈 보고. 현역 가면 월급이 작으니까요. 하사관, 봉급이 그나마 괜찮잖아요. 하사관 근무를 또 몇 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한 번 안 받고 굉장히 동료심이 강해요.
근데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돈을 계속 차곡차곡 모았더니 얼마 모았다? 네, 8천만 원. 야, 20대 초반 나이에 8천만 원 모았다면 꽤 많이 모은 거거든요. 제대 무렵이에요. 제대 무렵이에요. 당시에 이제 강원도 쪽에서 건물을 했는데, 강원도. 건물을 했는데, 제대 무렵에 강원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큼직한 땅이 경치가 괜찮아 보이는 거라. 이 땅이 이걸로 살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만 좋아가지고 8천만 원 질러버렸어요. 질러버렸어요. 땅 깨놓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좋아하고 있는데 제대하고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이 땅이 바로 이겁니다. 맹지. 예.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로와 연결이 안 되니까 맹지야, 맹지야. 아무 설문짝이 없잖아요. 예. 이때부터 이 친구는 맹지를 처음 알아낸 거야.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땅이 묶여버리지. 근데 이 친구 운이 좋아서 이 땅을 사고 3년이 딱 지났습니다. 되어서 25. 딱 되었는데 주변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땅 주인 맞죠? 맞다고 하니까 이 땅을요, 팔아래. 얼마에 물어보니까요, 3억에 사겠대요, 3억에.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이. 그래서 맹지인데 8천 주고 완전히 망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3억을 주겠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알고 보니까 주변에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터진 거야. 예.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3억 하길래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지라고 속고 샀지만은 도로가 뚫려버리니까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팔아버리고요. 한순간에 얼마 벌었다? 2억 이상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느낍니다. 이야, 이 땅이란 게 제대로 사기만 하니까 큰 돈이 되네. 그렇잖아요. 한 방에 2억 벌었으니까. 그게 바로 동기가 된 거예요, 동기. 나는 땅에다가 승부를 걸자.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신들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동기가 분명하니까 6개월 만에 물론 동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물어봤습니다. 그래, 동기가 분명히 땅으로 진입했으니까 본인 앞으로는 합격해도 토지만 하겠대. 그러면 서울 어디서 물어봐? 서울 어디서? 서울 어디서? 교수님, 저는요 합격하면요 서울에서 사무실 안 합니다. 안 하겠대. 동기가 분명합니다. 저는요 합격하면요 서울에서 남동쪽 이쪽에서 요 라인에 승부를 걸겠대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화성, 동탄, 평택, 충청도, 아산 전부 다 동남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내려가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합격해도, 자, 합격하더라도 분명히 요 라인에서 토지로 승부를 걸겠다. 예. 합격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빠른 합격을 하고요. 이때부터 한 5년 동안은 꾸준히 저한테 연락 옵니다. 교수님 잘 계십니까? 카톡도 날라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5년 지났는데 갑자기 폰을 바꿨는지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이 친구랑 참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끊겨버리니까 참 지금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소개했거든요. 김용민이래요. 지금은 이제 25세인데 13년 지났으니까 13. 13년입니까? 2021에 34회, 13이죠. 그럼 이제 38세, 40이 다 돼가는 거죠. 예. 혹시라도 이제 김용민 씨가 이 강의를 좀 더 소식 접하고 있다면 꼭 연락을 이제 해보고 싶고, 얼굴 보고 싶어요. 결국, 맹지라도 돈이 된다 말입니다. 돈이 된다. 예. 여러분들이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노하는 것도 분석해서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 맹지와 자료형 대지를 보았고요. 다음에 7번. 자, 법지와 빈지를 보고, 법지, 빈지. 자, 법지, 빈지는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